머릿속 정리 좀 한번 해보고. 네, 저희는 지금 에스턴 마틴 벤티지를 타고 있습니다. 네. 용준 기자님, 이 차 특징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. 일단 그 에스턴 마틴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신차를 출시를 하고 있어요. 이 모델이 지금 벤티지라고, 이번 모델이 2세대입니다. 1세대가 2007년쯤에 나와서 한 12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고, 요 위에는 이제 DB11이 얼마 전에 또 새로 나왔고, 그리고 플래그십인 DBS가 있습니다. DBS가 벤키시의 풀체인지 후속 모델로 나온 신형입니다. 이 차가 일단 에스턴 마틴이 그 지난 2014년에 앤디 팔머라는 분을 새로 이제 CEO로 임명을 했어요. 앤디 팔머가 누구죠? 그분이 이제 닛산에서 부사장까지 하시던 분인데, 그분을 이제 2014년에 데려와서 이제 에스턴 마틴을 좀 새롭게 좀 리빌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분이 택한 게 이제 에스턴 마틴의 판매량을 좀 높이고 품질도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벤츠하고 손을 잡습니다. 네, 2013년부터 벤츠 이제 엔진을 공급받기 시작했고, 대신에 한 그 에스턴 마틴에서 지분 한 5% 정도를 벤츠에 주는 걸로 합의를 해서, 현재는 지금 벤티지에는 구형에는 보통 에스턴 마틴이 12기통 엔진을 많이 썼었는데, 이 차에는 지금 AMG에서 가져온 V8 4.0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AMG GT에 들어가는 엔진인가요? 맞아요. 완전히 똑같고, AMG GT 엔진, 그 엔진이 뭐 C63, AMG C63이나 뭐 AMG 263 뭐 이런 차이도 들어가죠. 근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재밌는 게, 그 에스턴 마틴 치프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. AMG 엔진의 자체가 소리가 굉장히 저음 영역에서 굉장히, 우리가 뭐 팝콘 소리라고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배기 사운드가 많이 강조된 음이 특징이잖아요. 근데 에스턴 마틴은, 이 브랜드도 굉장히 그 엔진 사운드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, 이 AMG하고는 기존의 상극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치프 엔지니어가 이 엔진을 수입해서 벤티지에 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는 벤츠처럼, 영어 표현으로 as crazy라고 했는데, 굉장히 시끄럽지 않게 미친 것처럼 소리를 내고 싶지 않다. 그래서 이 엔진을 가지고 낮은 주파수의 소리 영역대를 다 지워버리고 고음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변속할 때마다 그 머플러에서 막 팝콘 터지는 그런 음색도 전부 다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밟아보면은 AMG GT에서 나는 소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네. AMG GT 같은 경우는 되게 묵직하게 막 빵거리는 소리가 났었는데, 이 차는 굉장히 고음에서 나요. 개인적으로 어떤 음색이 더 마음에 드세요? 저는 AMG도 사실 워낙 팬들이 많고 저도 그 음도 좋은데, 이 소리가 뭔가 좀 되게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고회전수로 갈수록 뭔가 좀 기승전결이 있는 느낌? 근데 AMG 친구들은 되게 저음에서 소리가 터프하게 딱 나오니까 고회전으로 가서는 막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소리가 지속되는 느낌인데, 얘는 뭔가 레드존 직전까지 좀 뭔가 드라마가 있는 느낌? 나요.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는데, 스포츠가 제일 기본이고, 스티어링 휠에 S자가 있어요. 여기서 하나씩 누르면은 계기판이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가면서 계기판도 살짝 빨갛게 물이 들고,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배기 사운드가 증폭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누르면은 이제 트랙 모드, 이때는 이제 전자장비도 개입 시점이 조금 늦춰지고 좀 더 엔진 회전수도 높게 사용을 하고,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전자식 댐퍼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,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요거는 지금 댐퍼 플러스가 들어가서 조금 더 압력이 단단해진 상태이고,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트랙 모드, 이때는 이 변화가 확실하게 이런 일반 공공도로에서도 와닿는 게 엄청 뻣뻣해집니다. 네, 그래서 뭐 주행 모드를 스포츠에 놓고 댐퍼는 트랙 모드에 놓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
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됐어요. 네, 그럼 벤티지가 네. 다른 뭐 포르쉐 911이라든지 네. 이런 스포츠카들에 비해서 국내에는 잘 안 알려진 모델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일단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의 포지션이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뭐 이렇게 함께 묶어서 많이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기존의 에스턴 마틴 라인업을 보면은 현재 팔고 있는 게 뭐 DB11이 있고 DBS가 있고 그 전에 뱅키시라는 모델도 있고 영화 007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. 근데 이번 벤티지 같은 경우는 다른 에스턴 마틴 라인업하고는 조금 노선이 다릅니다. 작년에 그 르망 24시 경기 혹시 보셨나요? 저는 못 봤습니다. 네, 그 경기를 보면은 이 벤티지 모델이 우승을 했습니다. 당시에 경쟁 상대 쉐보레 콜벳도 있고 포드 GT도 있고 포르쉐 911도 있고 아우디 R8 같은 차들, 그 차가 르망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차들을 전부 다 제치고 에스턴 마틴 벤티지가 우승을 했습니다. 그 르망 24시 하면은 네. 3대 모터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굉장히 뭐 주행 성능 하나만큼은 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턴 마틴은 서킷에서 달리는 차라기보다는 조금 더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장거리 주행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럭셔리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고급 스포츠카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, 이 벤티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모터스포츠에서도 우승한 사례가 있고 그런 서킷이나 레이싱에서 좀 단련한 모델이다,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저도 에스턴 마틴은 약간 그 색안경이 있었거든요. 네. 직진 성능만 뛰어나고 코너링이라던가 네. 이런 서킷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. 이 모델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습니다. 작년에 르망에서 우승한 모델은 1세대 벤티지예요. 그래서 2세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1세대보다 2세대가 진화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차체 셰시를 보게 되면은 차체 알루미늄이랑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통째로 CFRP 카본 파이버로 제작이 됐고, 그래서 이 에스턴 마틴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은 차체 비틀림 강성은 구형보다 한 30% 정도 올라갔고요. 반면에 차체 무게는 한 300kg 정도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. 엄청 많이 줄였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패들 시프터로 조작을 하면은 이 차가 굳이 막 토크 컨버터라고 변속 반응이 느릴 거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. 보니까 네. 패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근데 느낌이 어떤가요? 네, 이게 보통 패들 시프터들 많이 쓰면은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하잖아요. 플라스틱 재질 위에다가 뭐 은색으로 색감을 바꾼다든지 해서 금속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, 이 차는 실제 금속을 깎아서 통째로 넣습니다. 그리고 위아래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코너를 돌거나 할 때 스티어링 휠을 꽤 돌린 상태에서도 위쪽을 터치한다든가 아래쪽을 터치한다든가 만질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. 스티어링 디자인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. 어떤가요? 네, 요즘에 고성능 차들 보면은 보통 D컷 스티어링 휠 많이 쓰잖아요. 이렇게 아래쪽을 깎은 그런 디자인을 많이 쓰는데, 이 차는 특이하게 옆을 깎았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좀 네모네모한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디자인이 조금 이상한데? 이런 생각이 드는데, 막상 잡아보면은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게 느껴져요.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파지하는 부분은 되게 오목하게 잘 설계가 돼 있고, 그리고 코너를 돌 때도 일단 이 양옆으로 쥐게 되는 이 폭이 좁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네. 이게 12년 만에 풀체인지면은 네, 그동안 뭐 연식 변경, 페이스리프트 네, 이런 걸 엄청 많이 하다가 네, 정말 오랜만에 황골탈퇴를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차의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희가 오늘 아침에 차를 받았을 때
강남대로 막 골목골목 많이 들어갔었잖아요. 근데 진짜 뭐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정말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디자인이 시선을 끄는 힘이 굉장한 것 같고, 이 차의 컬러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데 형광색 컬러가 들어갔는데, 사실 스포츠카라도 형광색은 너무 튀어서 잘 안 쓰잖아요. 근데 이 차는 형광색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이 형광색이 진짜 뭐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컬러는 아니고요. 이 에스턴 마틴이 모터스포츠를 나갈 때 이 형광색 컬러를 포인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현대차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하늘색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데, 그게 이제 WRC에서 사용하는 컬러였죠. 근데 이 에스턴 마틴은 형광색을 모터스포츠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이 벤티지에는 진짜 가감없이 다 사용을 한 것 같아요. 특히 실내에서도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이 뒤쪽에 뒷바퀴 팬더가 굉장히 볼록하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, 그 부분을 볼 때가 되게 황홀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단점도 있는 게, 오른쪽 동승석 쪽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은 이 차의 A필러가 굉장히 좀 두껍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 왼쪽 상단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게 뭐 뒤쪽 시야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데, 어느 정도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한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, 디자인 때문에 약간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. 약간은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거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어 패널에다가 좀 깃발 형태로 거치하는 게 좀 더 시야 확보에는 유리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, 일단 처음에 딱 문을 열었을 때 굉장히 눈이 즐거운 것 같아요. 제가 조형적으로 이 센터 콘솔 주변 부분에는 특이하게 기어 레버가 버튼식이에요. 그래서 가운데는 시동 버튼이고, 오른쪽에 뭐 중립, 드라이브, 후진, 파킹,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송풍구의 디자인은 굉장히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, 이쪽에 공조장치 다이얼은 또 동그랗고, 버튼은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마치 전투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형적으로 좀 즐거운 것 같아요. 버튼 그 누를 때 느낌은 어떤가요? 감촉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끝에 부분은 또 크롬으로 처리를 해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, 이게 지금 상향등 버튼인가요? 이거는 실내등이에요. 네, 이 차는 특이하게 실내등이 위쪽에는 좀 굉장히 좀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버튼들은 다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게 특징이고, 그리고 선바이저 같은 부분에는 사실 웬만한 고급차도 가죽으로까지 감싸진 않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전부 다 질 좋은 가죽으로 감싸놨습니다. 천장에도 타공된 가죽을 썼고,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이 가죽을 쓴 게 정말 감촉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간에 이음새 부분은 또 형광색 바느질로 스티치를 해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분이 들고, 계기판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답게 속도계가 아니라 타코미터를 가운데다가 딱 배치를 해놓고, 양 옆에는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배치를 해놓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실내에서 아쉬운 거를 딱 하나 들자면은 이 커맨드 컨트롤러, 자기 차가 벤츠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하실 텐데, 이 차가 벤츠하고 엔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라이센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커맨드 컨트롤러 부분은 그대로 벤츠에서 가져왔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대로 가져왔고, 이 부분에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거나 이 다이얼을 돌리는 버튼, 그리고 이런 메뉴 방식,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벤츠를 많이 타셨던 분들은 좀 친숙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친숙한 반면에 약간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타는 소비자들에게는 네. 좀 아쉬운 소리를 듣기에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에스턴 마틴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잘 못하는 분야니까 그런 거를 굳이 개발하는데 막 비용을 든다기보다는 그냥 잘 만들어 놓은 회사 거 그냥 가져다가 엔진이나 변속기 사다 쓰듯이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냥 벤츠께 완성도가 높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반면에 이 디자인적인 조화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만 좀 생뚱맞게 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커맨드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양옆에 이런 버튼들의 배치나 알파벳 A자 형태로 이런 구성들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반면에 아쉬운 거는 벤츠에서 가져온 것까진 좋은데 안 좋은 것까지 다 따라왔어요.
터치가 안 돼서 이런 게 좀 아쉬워요. 사실 이 모니터의 위치가 눈에서 보기에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거든요. 손가락을 뻗어도 굉장히 닿기가 쉽고, 그런데 이게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버튼으로 조작을 했을 때 이게 터치보다 안전하다고 주장은 하지만, 오히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커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눈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이게 주행 중에는 훨씬 더 좀 위험한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전동식이 아닙니다. 자, FR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. 저희가 지금 야간 촬영을 위해서 조명도 이렇게 가져왔는데, 뭐 제가 골프를 쳐보진 않아서 그러는데 골프에 한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아닌가요?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두 개는 무리일 것 같고, 네. 근데 다른 스포츠카들보다는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보통은 네.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쓰지 뭐 못한다. 미드십 스포츠카는 그럴 수 있고, 사실 후륜구동 스포츠카도 뭐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차들은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저희가 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오늘 뭐 조명도 2개 있고 뭐 삼각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이것들을 가득 실어도 진짜 뭐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경쟁 모델 911의 경우에는 그렇죠. 그 차는 앞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사실 요 정도까지 공간은 없거든요. 그렇죠. 대신에 뒷좌석에다가 우겨 넣을 수는 있는데, 그렇게 되면 또 짐을 꺼낼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. 그리고 또 그런 1, 2억 되는 스포츠카 그 시트에 네. 짐을 싣다보다는 흠집이 날 수 있어요. 그런 걸 이제 좀 네,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안쪽에도 되게 이렇게 홈들을 잘 파놔가지고 되게 구석구석 잘 넣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스웨이드 재질로 감싸놨고, 이런 데도 흡음재, 그리고 손잡이가 여기도 또 가죽이에요. 또. 근데 아쉬운 거는 전동식 버튼은 없다. 심지어 트렁크 버튼도 없다는 점. 네. 네. 그래서 닫을 때는 조금 그냥 이렇게 잡고 내려야 되는. 네. 가죽으로 된 손잡이가 굉장히 레트로한 멋있긴 한데 네. 뭔가 마지막이 엉성하네요. 편의성 면에서는 간지는 챙겼는데 편의성은 양보했다, 이런 느낌.